네, 화요일 함께합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 의회 김재훈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의 동행, 약자의 복지,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의정 포커스 김재훈 의원님은 저희 의정 포커스 1회 때 출연하셨어요. 네, 그래서 딱 뵙자마자 기억이 나고 그때는 앞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이창명 선배랑 같이 진행할 때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또 한참 뒤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1회 출연자면 진짜 진행자 입장에서는 기억도 많이 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처음에 섭외 전화 드렸는데 딱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네, 1년이 뭐예요? 더 지났죠. 네, 더 지났습니다. 한참 더 지났죠. 저는 처음 뵙지만 어떻게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횟수로 따지면 재작년이죠. 예, 맞습니다. 전반기에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요. 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여성, 가족, 평생교육, 뭐 아동, 청년, 청소년에 아우르는 많은 정책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코너들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많이 좀 무슨 스포를 하시네요. 예.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요즘은 이제 21세기 이제 지난지도 시작된지도 꽤 됐고 이 키워드는 확실히 여성 가족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보다 사실은 이제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는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핫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이 청년, 고립, 운둔, 여성의 딥페이크, 그다음에 또 성범죄,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가 굉장히 지금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지금 안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들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제가 있는 지역구는 사실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진 인덕원역이 있습니다. 인덕원 역에는 지금 월판선, 인동선 그리고 GTX 시선까지 쿼드러플 역세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쿼드러플 역세권이 만들어짐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해지고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조속히 빨리 지어져서 이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 또 국토교통부라든지 하는 곳에서 이제 자꾸 저희의 의견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어집니다. 인덕원 지번 개발이라던가 관양고등학교 주변 개발지구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제 개발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땅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적당한 보상을 받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관양시장이라고. 그 관양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또 거기서 그 판매하시는 상인들께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삶이 편안해지게 하기 위해서 관양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예산을 이번에 좀 5억 원 정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교통 그거는 GTX C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GTX C 노선입니다. 이거 언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2028년, 29년, 30년 사이에 세 개의 역세권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역세권을 아마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인덕원 컴팩트 시티라는 것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인덕원역이 인덕원역으로 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까 GTX A 노선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금은 또 C 노선까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인덕원이 지금도 뭐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확장 가능성이 더 무한하겠어요? 인덕원역에 컴팩트 시티가 들어오는 곳은 거기에 인덕원 이제 청년 아파트 주거, 예.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같이 들어옵니다. 아. 인덕원역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평당 뭐 1억이 넘는 땅이거든요. 예, 땅값이 예. 버블 세븐 지역이죠. 예, 예. 엄청 예. 그 큰 도시 많이 상권이신데 익숙하죠. 거기에 예. 이제 청년들이나 또 신혼부부 또 임대주택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예. 도시가 될 수 있는 어. 기본적인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이제 그 정부청사가 과천 정부청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청정 지역. 네. 그리고 인덕원 쪽은 좀 그 유흥 시설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가면 안 되는 곳 요런 그 시선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좀 이미지 변신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이미지는 지금 컴팩트 시티로 바뀌면서요. 사실은 그 말씀하셨듯이 과천에 계신 분들이 거의 사실은 그 어떤 그 의식주 해결 비슷한 것들이 다 인덕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회식 같은 것도 예. 거기서 많이 하니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 상권뿐만 아니라 인덕원 상인회가 또 있습니다. 인덕원 상인회가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특히 상인회 문제는 다 똑같지만 주차 문제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주차 문제라든지 또 과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주변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경기도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런 것들이 지원이 잘 돼서 상인들이 원 없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예.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싶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여기 그 인덕원에 있는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를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차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점심, 저녁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야간에는 이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 야간에는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청년 도깨비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상인회 회장님 박동성 회장님하고 예. 또 많은 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액티비티하게 지금. 돌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진짜로 그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야시장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제 푸드트럭이나 이렇게 조금 즐기는 소비 문화가 좀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를 좀 이런 데 정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사실은 청년이 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청년이 온다는 얘기는 일자리의 문제거든요. 예.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이 오고 예. 청년들이 오면은 그다음에 저출생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안양시도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중에 한 도시거든요. 예. 청년과 또 출생률이 올라가는 도시 중에 한 도시인 게 안양시도 청년 친화 도시, 또 청년들이 오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예. 또 많이 또 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금 지원만 해준다 그러면은 예. 정말 멋있는 청년 친화 도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상반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조금 이쪽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복지는 같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복지나 또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인에 대한 복지, 복지의 시각은 같은데 분야가 좀 나눠져 있죠.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드렸고 이번에는 충분히 기회를 드렸으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가서도 좀 부족한 부분들 특히 여성 쪽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예전에 그 여성가족부 뭐 존폐 논란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지금 여성가족과 관련된 위원회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정부의 입장하고 좀 민감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범위에서 복지의 개념만 둔다 그러면 예. 복지는 같이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세분화가 된다면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성의 부분에 대해서 또 그쪽으로 또 일을 또 해야 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다라기보다도 큰 예. 틀의 복지의 틀에서 여성가족도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워낙에 하고 다루고 있는 게 광범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성범죄 요즘 워낙 이슈가 많이 되는데 맞아요. 관련한 조례도 지금 또 내고 계신다고요. 네, 그 경기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조례인데요. 어떤 거냐면 딥페이크를 1차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사실은 1차 피해 입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2차 피해를 입는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80%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게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죠. 예. 예방을 잘 하고 사고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처리하는 속도가 그분들의 개인 정보가 새어나지 않게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개정한 이제 조례입니다. 예. 아니 좀 그 말씀하신 게 너무 뜬구름 잡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분들이 이 1차 피해를 받은 분들을 이 컴퓨터로 해킹하듯이 그분들을 이렇게 조사하면 다 이게 나와지게끔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타고 들어가면 누가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르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됩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1차 피해를 입은 분들이 80% 2차 피해를 입는다는 거는 거의 다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다 지금 저기 정보가 구멍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또 무서워요. 이렇게 정보가 그러니까요. 빨리 이렇게 해킹이 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조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 처음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오셔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평생교육 관련된 조례도 또 네. 제정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한 것 중에서 이 가장 큰 게 경기도 디지털 역량 강화 평생교육 지원 조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재정 조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보의 빈곤층이거든요. 정보 빈곤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저희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신청주의거든요. 예.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받아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정한 조례 중에 지금 이 조례는 생성형 AI, 챗 GPT 뭐 이런 거 예.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또 경기도민이 여기에 아직까지는 접근이 좀 낮은 거예요. 접근율이요. 예. 접근율이 낮지 않게끔 평생 교육으로서 이런 분들한테도 전부 다 교육을 해라. 교육을 하고 경기도가 지원하겠다. 예. 교육을 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정보의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정된 조례입니다. 예. 아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라는 게 정보 공개는 많이 됐지만 그만큼 접근하는 데 비입인 부익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음악도 또 책도 예. 뭐 지금 챗 GPT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는 10분이면은 5분이면은 바로바로 한 곡씩 나오기도 하고 예. 책도 1시간이면 써지기도 하고 그렇죠. 논문도 써지고 이런 시기에 이거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아직 근거는 이제 못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 정보가 사실은 우리가 뭐 킵 해가지고 어떤 거를 이렇게 논문 몇 프로를 잡아내는 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피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AI가 무서운 세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경기도민들한테 평범하게 평생 교육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인 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교육 신청을 하는 세대들이 그 노년 세대예요? 아니면 젊은 층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정보는 청년들이 빠르죠. 지금 저희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청년들은 바로바로 검색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진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세대고 맞아요. 어른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 미스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 어른들도 그 정보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사람의 정보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 키오스크 저도 어려워요. 우리 어제 이용했잖아요.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예.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시기 전에 오늘 방송에서 요거 하나는 그래도 꼭 얘기하고 싶다는 거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경기도 의원들은 자기를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어떤 예산을 가져오고 또 그걸 가지고 도민들한테 어떤 홍보,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홍보할 기회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라디오이지만 지금 보이는 뭐 우리 시청자, 애청자 분들도 예. 계실 텐데 도의원들은 어떠한 밖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도민들을 위해서 그냥 오직 도민만 보고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성 있게끔 또 자기 상임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는 거. 그리고 시에는 자꾸 얼굴을 잘 못 보여요. 왜냐하면 도의원이 도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서는 뭐 무슨 회의 때 안 오면은 좀 서운해 하시잖아요. 서운해 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도에 가서 저희가 경기 도민을 위한 딥페이크, 뭐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I 생성형 디지털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 전체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안양 출신 의원입니다. 토박이시더라고요. 예, 안양 예. 토박입니다. 네. 제가 한 7대째 안양에 살고 있고요. 안양 토박이라 제 지역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진정성 있게 열정 있게 일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새해에도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이 아마 경기 도민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좋은 얘기,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햇수로 2년 만에 나오셨지만 이제 조금 간격을 좀 줄여주세요. 자주 오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정 포커스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김재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